네, 저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참 간만에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가 아주 이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것처럼 파랗고 아주 날씨가 그동안 많이 좋았는데요. 비가 상당히 필요한 때이죠, 요즘. 근데 그냥 비가 내리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침 새벽부터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또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쭉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답글을 통해서 또 저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좀 질의 내용을 좀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정정을 해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4월 11일 방송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10만 명의 사망자가 넘었었다. 그때는 로이터 방송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국 사례를 들었었죠. 그 영국 대역병으로 런던 시민이 10만 명 이상 사망, 그래서 런던 시민 한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던 그 사건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이. 근데 제가 이 사건을 1960년대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1960년대가 아니라 그 일이 있었던 것은 16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대역병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은 1960년대가 아니라 1660년대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신문 사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부연 설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조기 선거가 있었던 해가 제가 2018년 5월 9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5월 9일이 아니라 2017년 5월 9일이었죠. 지금 세월이 아주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벌써 이렇게 2018년 같은데 2017년 있었던 일이더군요. 그래서 2017년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발음이 좀 약간 새는 그런 발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방송을 하면서 예치 않게 이렇게 좀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또 바로 지적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소식은 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만 배제하고 이 전 도민에게 지급을 한다 하고 수차례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주민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내용도 한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목소리를 경기도의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좀 귀담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재난기본소득을 결혼 이주 여성, 그 다음에 결혼 이주민, 그 다음에 영주권자에게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어제 좀 뉴스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이 관리를 주장하고 그거를 또 찾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질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우리의 권리다 생각을 하시면은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서 그런 권리를 찾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비용을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찾아야 할 그런 권리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런 소식 또 이렇게 또 전해드리면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4월 15일 날 방송을 한 겁니다. 이 배우자가 중국 국적 동포인 국회의원 후보, 이 선거 막판 이슈로 떠올랐다 하면서 이 안동 예천의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봉화님이 말로만 인권 외치지 맙시다. 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는가? 그래, 이것이 우리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뭐, 요 부분은, 정말 우리 조선족 동포 출신, 여기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죠. 정말 이 중국 동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나와서 북큐에 집중해서 정말 이런 목소리를,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저도 같이 가져봅니다. 그리고 순지한님이신가 그렇습니다. 이 동포세계 국장님, 정부에 우리 동포들이 인권 문제를 반영한 적 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네, 뭐 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조선족도 아닌데 뭐 때문에 자꾸 저렇게 뭐 신문에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왜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저도 잘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저를 다 이 조선족인 줄로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제가 뭐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 조선족 동포 이쪽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좀 반응들을 보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30대, 40대 거의 청춘을 바치다시피 이 중국 동포 관련, 국내에 오신 중국 동포 관련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활동해 왔던 게 뭐 글쎄요, 대외적으로는 뭐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제 나름대로 해왔다고, 거기에 대한 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쉽게 말해서 뭐 돈도 못 벌고 거의 빚을 져가면서 활동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한 외길을 걸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저를 무조로 이렇게 지지해 주셨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중국 동포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를 묵묵히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저의 또 아내가 이제는 흑룡강성 우리 밀산에서 온 우리 조선족 동포 출신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유튜브 방송을 제가 시작을 한 지가 그냥 작년이죠. 작년 9월경쯤인가요? 8월인가요? 그 탈북 여성 한송이 씨가 우리 조선족 동포, 특히 남성들에 대해서 막 막말을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쉬다가 새해 들어서 뭔가 이제는 이 유튜브가 아무래도 이 동포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이신문도 뭐 그래서 했지만은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어려움도 상당히 있고 근데 마침 이 유튜브 방송이 별로 비용도 들지 않고 조그만 시간만 할애하고 그러면은 또 동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 쌍방향 간에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매개체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활동하시는 거 지켜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의사항이라든가 궁금한 거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안내라든가 그런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적으로 어려움이 계시다가 생각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전에도 여러모로 많이 활동해 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한테 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외교부 장관 자녀는 국적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런처 22님.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중국 국적 동포인 국회의원 후보가 이렇게 이슈로 떠올랐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아마 이와 관련돼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외교부 장관은 지금 현재 이 강경화 장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답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유엔 정책 특별보좌관을 자녀의 이중 국적과 또 외장 전입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또 한국 여성 중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로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이중국적과 또 외장 전입, 요게 이제는 이 청문회에 앞서서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그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4년 미국 매사추세츠 유학 당시 이 딸을 낳아 아이가 이중국적이 됐고 성인이 됐을 때 딸 스스로 미국 국적을 택했다. 이 엄마가 외교부 장관을 하는데 딸이 미국인이면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딸에게 설명하자 흔쾌히 다시 한국 국적으로 바꾸게
했다고 했다. 큰딸은 이 친척 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게 맞다. 큰딸이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경쟁이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네, 이렇게 딸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강경화,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지만은 당시는 이제는 후보였겠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런치 22님이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정작 조선족 아내를 둔 것을 문재인이 공격한 건 민주당인데, 김형동이 남자지 당당하게 아내가 조선족이라고 밝히고, 근데 민주당은 그것이 흠이 되느냐, 보수당 후보 가족을 공격하는 꼴을 봐라, 누가 진정 혐오를 하시는지. 네, 요게 이제는 그 주죠. 예천 안동 지역에서 나온 그 배우자가 중국적인 동포인 국회의원 후보가 바로 이제 김형동인데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 그 무소속의 이제 권택기 후보였는데요. 이 권택기 후보는 제18대 국회의원, 그 한나라당 소속,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면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당이죠. 근데 이제는 이번 21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김형동 후보하고 이렇게 좀 라이벌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아내가 이 중국 국적, 이 조선족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김형동 후보가 47.1% 58,183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김형동 후보가 이렇게 당선된 거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 조선족 동포 아내를 두고 있으시니까 이 조선족 동포 문제에도 좀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을 펼쳐주면 좋겠다. 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이제는 이게 찡따진님이시 이렇게 해서 중도에 소음 처리할 거면 차라리 올리지도 마세요. 네, 요거의 답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그 부분은 이 김형동 후보, 그러니까 이 조선족 동포를 아내로 둔 김형동 후보가 이렇게 이제는 이슈가 됐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냥 짤막하게 그래도 김형동 후보의 이 좋은 선거 결과를 기대한다 하는 그런 멘트였는데요. 이 음성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이라 특정 당을 또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인 것처럼 들으면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무음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짧은 멘트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들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무음 처리가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셔서 내리기도 뭐 해서 그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또 주의를 하겠습니다.